택천쾌, 하늘 위에서 못이 있다. 못이라는 건 원래 이 땅에 있어야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택수가 하늘 위에 있네요. 그러면 저것이 이제 터져가지고 아래로 흘러 넘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괴 이름이 저 쾌라는 거는 결정의 의미예요. 결정 또는 결단. 저 하나를 결단해야 한다. 저 하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문왕은 저렇게 했네요. 양이라는 건 드날릴 양자예요. 드날린다. 아주 공공연하게 드날려라. 그 왕정이죠. 왕정이라는 거는 물론 왕이 머무는 어떤 그런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드날린다. 공공연하게 어떤 해결해야 될, 척결해야 될, 결단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적시하는 거예요. 공고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부호유련이라 미들부, 부르짖을호. 부르짖는다는 거는 호소하는 거죠. 호소를 하는데 무엇을 갖고 해야 되느냐? 그 호소가 먹힐 만한 신뢰, 믿음 있게 그렇게 호소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려, 둘류, 위태로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 또 고자읍, 읍이라는 거는 자치의 영역이에요. 읍이라는 거는 자치. 가장 자기가 다스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최소한의 영역, 그곳으로부터 알려야 한다. 이 사실을. 분리주융, 융이라는 건 이제 군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군사를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 이유유왕 하니라. 이런 방법을 써서 저 음을 결단을 하고 척결을 하고 마무리를 줘야 한다. 그 단전에 보면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걸 풀었죠. 쾌라는 거는 결정, 결단, 척결 이런 문제다. 그런데 이 쾌는 뭐를 결단하는 거냐? 강결유. 강이 유를 결단하는 것이다. 저 5강이 하나의 유를 결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괴덕을 보니까 건이열하고 결이화하니라. 건이열이라는 건 요 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건괴는 이걸로 굳건하고, 그리고 저 택괴로 기뻐하는 그러한 덕이 있다. 그리고 결이화하니라. 문제는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이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그런 분란이나 불화나 이런 거를 야기시키면 안 된다. 그 결과가 잘 어울리고 잘 조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저거 하나 결단하는데 그냥 가서 칼 뽑아서 그냥 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왕이 거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드날려야 하느냐? 그것은 저 하나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얘기예요. 왜? 유승오강이에요. 저 하나가 5 양을 타고 있다. 승이라는 개념은 음이 양 위에 있을 때 쓰는 개념인데, 하나가 양을 하나 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음이 아니다. 하나가 보니까 5양 위에 올라타 앉아 있으면 저 음이 얼마나 노련하고 수많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음이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왕정, 공공연한 그런 곳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딱 드러내고 드날려야 하는 그게 이유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저 상륙을 척결을 하자, 결단을 내자라고 호소를 하는데 부호, 그것이 믿음 있게 해야 하고 동시에 마음을 놓지 않고 위태로움을 지녀야 한다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기위내광야요. 그렇게 위태롭고 조마하게 여겨야만 그것이 이에 빛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력을 어떻게 하면 호소력을 지니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한 그 위태로움 자체가 빛나는 일이다. 결단을 함에 있어서.
고자의 분리 주경은 그 읍으로부터 고하고 즉각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치러가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소상이 내궁야요 숭상하는 바가 이에 궁함이요 숭상하는 바 군사를 즉각적으로 숭상을 해서 치러 간다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이 얘기예요. 궁이라는 건 다할 궁자 궁국 그 무력을 숭상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그 궁지에 마지막에 그 경지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군사를 가지고 드립다 치러 가면 안 된다. 뭐부터 그러면 해야 되느냐?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치러 가야 될 적을 치러 가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내부의 자치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놓고 먼저 설득력을 자치의 영역에서 충분하게 얻어놓고 신뢰를 얻어놓고 공감을 얻어놓고 동의를 얻어놓고 그리고 나서 군사를 동원을 해서 치러 가게 되면 치러 가야지 여기에 자치의 영역에서도 지금 동의를 못 얻는 그런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이 음을 치러 간다고 군사를 동원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무력을 숭상하는 그 발걸음이 궁색해질 것이다.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유요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갈 바를 둠이 이롭다는 건 뭐냐? 강장이 내종야리라. 강이 장 길어지는 것이 이에내 마칠총 여기에서 이제 종결될 것이다. 단전에서 공자가 강장을 이야기를 했으면 이 강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해 보면 강이 하나가 돌아왔다. 그러면 벗이 와야 허물이 없다는 건 뭐냐? 이것이 자꾸 길어져야 허물이 없다는 거다. 그냥 회복했다고 이 상태 맨날 이 상태에 있으면 언제 이 전체적인 이 사회 이곳이 선량한 사회로 기운으로 양심으로 꽉 찰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하나 길어져야지. 그러면 이 강이 언제까지 길어지느냐에 대해서 복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 지뢰복귀에서 이유왕의 강장이라고 한 그것이 어디에서 마감을 하느냐? 여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택천쾌가 결국은 기세로 보면 양 하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쫙쫙 이유왕해서 강이 길어지다가 여기에 오면 이제 완전히 종결을 한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거는 지뢰복에서부터 이 기상이 시작이 됐구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글을 볼 때는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양우양계를 다 훑어보고 이름우양계 이렇게 읽다 보면 야 공자의 글쓰기가 그래서 위편삼절을 한 거구나. 그냥 생각내는 대로 언뜻 한 게 아니고 아주 정력을 다 쏟아서 거기에다가 시빅을 지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활 택상오천이 쾌다. 상 자체가 무엇이 이제 이 하늘 위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물이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이제 흘러내리는데 그 상을 이걸로 본 거죠. 녹 받아 먹는다. 그래서 녹을 이 택교가 나오면 그게 다 녹이에요. 녹. 그 나라에서 받아 먹는 녹을 택이라고 그래요. 택.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저 못물에서 못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저 나라의 국고에서 나의 월급이 나오고 봉급이 나오고 막 흘러나오고 더 나가서는 나라의 그 중앙에서 백성들에게까지 혜택이 이제 전해진다. 또 하나 거덕 덕에 거해서 칙기 이게 칙이라는 거는 본받는 거고 기라는 거는 이제 몸기자에 마음심자가 있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다 그 지향 외부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다가 마음을 붙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 마음을 붙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저렇게 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척결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몸에 마음을 붙여봐요. 가만있어 봐. 나는 저런 거 없나? 그게 꺼릴기자예요. 꺼릴기. 그런데 저런 산을 딱 보고 꺼리게 되면 가급적 최소한은 저렇게까지는 안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꺼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맨날 꺼릴 수는 없지만 저런 산이 딱 떴을 때는 한 번씩은 심각하게 자기 몸에다가 한번
조명을 해봐야 한다. 이거 심적인 조명을 딱 비춰봐서 야, 나도 젖장나지 않을까, 타산지석으로 삼어라, 이런 이야기죠. 초구는 이제 이 초구가 저 상륙의 그 악행의 소문을 듣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검을 빼들고 집에 있는 그 막대기를 들고 처부서러 가려고 지금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우전지의 상이에요. 요 초효는 맨 밑이니까 발가락의 상이고, 그 발가락에 지금 양으로 힘이 쫙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초구가 지금 씩씩거리면서 이 발가락에 힘이 꽉 차가지고 저 상륙을 치러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치러 가는 건 좋은데 왕하야 불승이면 가서 그걸 해결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너의 허물이 된다. 초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양들 중에서 기운으로 따지면 제일 약해요. 내공도 약하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무력도 약하고 다 약해. 그리고 자기가 저 상류하고는 아무 그 적임자가 아니에요. 뭐 주역의 적임자라는 건 응이나 비의 관계가 있어야 합당한 그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건데, 초구는 응도 아니고 비도 아니에요. 그러면 삼박자가 다 안 맞는 거죠. 불숭이 왕이 구해라. 공자가 이기지도 못할 거, 그 해결하지도 못할 거, 그거 가면 그게 너의 허물로 남는다. 구이는 척이라는 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척호, 두렵게 부르짖는다. 두렵게 호소를 한다. 이 구이가 야, 큰일 났다. 저 상륙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거를 외꾀로 보고 이걸 내꾀로 보면은 이 구이가 저 상륙이, 예를 들어 저 상륙이 적국이다. 그럼 이걸 쳐들어오면 어쩔까라고 마음을 두렵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척호예요, 척호. 그런데 힘으로 따지면, 재밌는 게 힘으로 따지면 초구보다도 더 센 사람이고 강이 중을 딱 얻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초구는 겁없이 가려고 하는데 구이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저 상륙은 자기하고 응의 관계도 아니고 비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상륙이 있다는 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혹시 저 상륙이 어떤 해악을 미칠 수 있을까? 저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 이런 사람, 이런 조직한테는 모야에 아주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유융, 적이, 군사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무률, 끄떡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유용무료는 저렇게 깜깜한 밤에 기습 공격을 해도 끄떡없고 근심할 거 없다는 건 뭐냐? 득중독. 그게 결단에 가장 알맞는 방법이다. 저 상륙이 나한테 현실화되고 그러기 전에 미리 그 근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잘 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최적의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구삼은 장우구, 광대 아주 이 힘이 올랐다. 광대뼈가 씩씩하다는 건 아주 힘이 좋게 생긴 거예요. 네, 아주. 구삼이 양이 양짜리, 강이 강한 자리 있어가지고 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 찬 정도가 발꿈치 별로 힘이 세질 않아요. 가슴 정도 차도 여기까지 차면 이제 힘이 꽉 찬 거예요. 만땅으로 찬 거예요. 에너지가. 유흉코, 흉함이 있을 것이다. 왜? 초구는 발꿈치만 끔지락거리다가 안 가지만 구삼은 가자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장비에 해당하는 효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창 들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흉하다.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상륙한테 가면 흉하다. 또 독행우다. 홀로 독자가 있다. 구삼만이 비를 만난다. 나머지는 비를 만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비를 만난다는 표현을 싹 찾아봐야지. 몇 군데 나와요. 그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양이 음을 만나는 걸 비를 만난다고 표현했어요. 음양이 화합해서 촉촉히 젖는
그 운우지정을 나누는 그 양이 음과의 호응하는 관계를 비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 구산만이 그런 관계다. 유일하게 저 상륙과는 나머지 양들은 호응 관계가 있는 요가 하나도 없다. 구산만 저 상륙과 비를 만나는 관계다. 그러면 어쩔 거냐? 군자는 쾌쾌라. 만약에 군자라면 쾌쾌. 뒤에 있는 거는 쾌는 결정해야 할 사안, 대상. 앞에 쾌는 결단을 하는 거. 군자라면 결단해야 될 대상은 결단을 하느니라. 야교 유온이면 무구리라. 같으랴 젖을유. 젖은 것 같고 유온 성내는 것 같으면 무구니라. 허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누가 뉴스에 악행이 났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가장 절친한 사이야. 또는 그 절친한 사이인데 내가 저 상륙을 결단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지금의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군자라면은 결단을 할 것이다. 다만 결단을 하는데 심사가 복잡할 것이다. 유라는 건 젖을 유자. 비를 만나면 젖지요. 음을 만나면 젖고 상륙을 만나면 무젖어요. 상륙의 이 체향이 여기에 이 구삼한테도 지금 묻어 있는 거예요. 역사가, 경험이, 공유한 경험이. 하지만 나는 지금 부여된 내가 사명의 자리가 저 누가 됐든 저 상륙은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불끈하고 또 정신을 차려요.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함은 참 처세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예요. 저게 책임은 자기가 맡고 있는데 결단할 책임은 자기가 맡고 있는데 결단할 대상은 내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주공은 그래도 군자라면 이 상황 속에서 안 있으면 안 있었지, 이 자리에서 일을 처리를 만약에 한다 치면 결단할 것은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상활 군자는 쾌쾌라. 군자는 결단할 것을 결단을 한다. 그러면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구사는 둔, 볼기 둔자죠. 볼기에 살이 없다. 볼기에 살이 좀 펑펑하게 있어야 이렇게 앉아도 좀 뼈가 안 아프고 그런데 볼기에 살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게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둔모보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냐? 앉은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구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요렇게 하면 여기 앉은 자리에 이 앉은 자리가 불편해. 딱딱해. 딱딱하니까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기행자전이 그 가려고 해도 머뭇머뭇거려. 가려고 해도 좌절하는 거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막혀가지고 머뭇거리고 다시 그냥 주저앉아 있자니 몸이 들썩거려. 가만히 있기가 너무 불편해. 자, 구사 같은 경우도 요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역시 아무런 그런 타당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 상륙을 결정해야 돼. 응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기세 자체가 다 온 사회 신경이 저 상륙을 어떻게 결단해야 하느냐. 이 사람은 욕구를 갖고 발꿈치가 꿈적거리고, 이 사람은 노심초자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 사람도 이제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그걸 결행을 하고 있고, 모든 기운이 다 저 상륙을 결단하러 갑시다 하니까 구사가 가만히 있자니 불편하고,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다들 이렇게 들썩거리는데 자기가 이 정도 윗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온 국민들이 저걸 결단하러 하자 하는데 자기가 적극적인 뭐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둔모보고. 그래, 좋다. 내가 한번 총대를 매자. 가려고 하자니 구우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너가 상륙을 가서 결단을 하려고 그러냐? 라고 또 막어. 그러니까 가자니 또 못 가고, 가만히 있자니 불편하고, 진퇴양난이다 이게요, 구사는. 그러면 어쩌야 좋으냐? 겨냥하면 회망하냐. 겨냥. 끌견양. 양이라는 건 고집의 대명사예요. 주역의 양은 택괴예요. 저 택괴. 이걸 양이라고 그래요. 저 주역 설계 중에 태위 양이라. 이 양은 유순해요. 이 표면이, 겉모습이.
안으로는 강고집이 똘똘 뭉쳐 있어요. 힘도 세. 그래서 자기 뜻과 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따라가. 그냥 자기 기분이 이리로 가고 싶다 하면 그냥 슉 따라가는 그런 군중심이 있어도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겨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양을 잘 이렇게 끌고 가라. 36개. 그래서 이걸 따서 순수 겨냥이라는 계책이 나와요. 순수 겨냥. 양을 끌 때는 무리수로 해서는 절대 안 따라오니까 순리적인 방법으로 양을 잘 타일러서 꼬셔야 양이 따라오지, 양은 절대로 양과 반대되는 역행하는 그걸 가지고는 양을 못 끈다. 문헌하여도 이런 말을 들어도 불신하리로다.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상할 기행자전은 이 행위가, 행동이 머뭇머뭇한다는 거는 뭐냐? 이거는 줄임말이에요. 모든 상전에 이런 건 다 줄임말이에요. 둔모부 기행자절 줄임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진퇴양나 진퇴유국의 처지가 됐느냐? 자리가 그렇지 않느냐? 자리가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 상륙을 척결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책임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아래에서는 자꾸 밀치는 기운이 오고 위에서는 딱 자기를 가로막는 기운이 오고 그런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위 자리 자체가 그렇다. 문헌불씨는 왜 말을 들어도 이 말에 대해서 믿지를 않을 거냐? 그거는 총불명. 이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인데 귀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사가. 그래서 저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왜? 자기가 저게 변하면 수천수에 수천수 음으로 변하면 기다려라. 너는 지금 모든 면에서 네가 합당한 적임자가 아니다. 그냥 딱 그 자리에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아마도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는 혈육을 이제 자리공이라고도 하고 쇠비름이라고도 하고 비름과의 이제 그 식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혈육을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거를 혈육에 비유를 했어요. 풀로 부드러운 유니까 그 혈육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혈육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한다. 쾌쾌라. 그러면 중행의 무구리라. 중도의 방법으로 행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구호도 역시 이 상륙과 인접해 있죠. 상륙과 인접해 있으니까 차라리 딱딱한 것 같은 경우면 그냥 딱 한 방에 딱 끊으면 끊어지던가. 그런데 저 혈육은 아주 미끌미끌 해가지고 이게 처치 곤란한 거예요. 저 상륙이 구호한테. 왜? 아예 자기하고 그냥 딱 그 아무런 사적인 그런 그 인연이 없으면 그냥 칼로 무 매듯이 딱 불 텐데, 구호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자기보다 높은 이 여인, 이 왕실의 종친, 자기의 어떤 그 사돈의 팔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모든 이 나라의 그런 뭐 악행이나 이런 걸 다 한 여인이야. 야, 골치 아프죠. 그거를 혈육에 비유를 한 거예요. 저거를 한 큐에 자르자니 힘들겠고 가만두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중행의 무구리라. 그 적절한 중도의 방법으로서 행해야 허물이 없다. 너무 세게 강공으로 자르면 이게 자기의 핏줄도 몰라보고 저렇게 잔인한 짓을 했다는 욕을 먹고,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게 사적인 저기지 한 나라의 인군이 아니다. 그런 욕을 먹고. 그러니까 이럴수록 중도의 그런 방법을 잘 지혜롭게 헤아려서 해야 허물이 없다. 상활 중행무구나. 중도의 방법을 써서 행해서 허물이 없긴 하지만 중미광야라. 저 자리가 저 외교에서 중을 얻었다는 저 자리, 그리고 그 중도로서 행한다는 그 방법론이 썩 빛나지는 않는다. 빛나는 일은 아니다. 저렇게 되기 전에 아까 꺼릴 끼자 이걸 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아무리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방법론을 찾아봐서 해결을 한다 한들 그것은 빛나는 정도까지는 못 된다. 그래서 빛나는 정도로 되려면 아까 단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구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방법을 해야 한다. 상륙은 무호 호소함이 없었다. 종유흉하니라. 마침내 흉함이 있을 것이다. 상륙은 이제 다 이제 끝장나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흉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상륙이 저 지경이 됐느냐? 호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역에서 권유를 하는 거죠. 이 부자는 이게 이제 새들 뭐 조류 이런 그 발톱 이런 거고 요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알인데 부화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화돼서 나오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알 새끼나 어미 간에는 아주 이심전심의 그 믿음이 신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실지상이에요. 그 알 속에 그 생명의 실질이 있는 상이에요. 이게 부자 자체가 중실지상이에요. 그 알 한가운데 생명의 실질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실성이 있다는 얘기, 부자는. 그러면 무언가 대해서 내가 호소를 하고 부르짖을 때, 아까 고자읍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치의 영역에서 호소를 하는데, 이렇게 진실을 가지고 호소를 해라. 이걸 권유를 했고, 또 하나는 척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할 적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건괴 93에서 처음 등장을 했어요. 종일 건건하여 척약하면 저녁에 딱 마음을 이게 어떤 평가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됐을 텐데 이런 어떤 호소, 자기 자신에 대한 호소. 그래서 호소를 어떤 진실성 있게 했느냐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호소를 했느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상륙은 무호. 이런 거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다. 왜? 무기탄이 아니라 나는 꺼릴 게 없었으니까. 꺼릴 게 있어야 이런 걸 하거든요. 꺼려봐야 내가 진짜 이게 진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호소를 하는 건가? 내가 이게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자기 점검을 하고 호소를 하는 건가? 이게 꺼리는 건데 상륙의 인생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호라는 거는. 그러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유흉하리라. 마침내 그래서 종국의 흉함을 갖게 되었다. 무호지흉은 이렇게 해서 호소함이 없어서 흉하다는 것은 마침내 불가장이 아니라 저거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음이 이제 양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자, 택천쾌. 쾌는 양우 왕정이니 부호유련이라 고자읍이요 분리주경이며 이요요왕하니라 다날 쾌는 결야니 강결요야니 건의열하고 결의화하니라 양우 왕정은 유승오강야요 부호유련은 기위내광야요 고자읍 분리즉용은 소상이내공야요 이유요왕은 강장이 내종야리라 상활택상어천이 괜히 군자이하야 시로급하며 거덕하야 직기하나니라 조구는 장우 전진이 왕하야 불승이면 위구리라 상활 불승이 왕이 구예라 구이는 척혼이 모야의 유용이라도 물효리로다
상활유육물효른 득중도얄세라 구삼은 장우구하야 유흉코 독행오니 군자는 쾌쾌라 약요요니면 무고리라 상활군자는 쾌쾌라 종무구예니라 구사는 둔무부며 기행자전이 겨냥하면 회망하련마는 문헌하야도 불신하리로다 상활기행자전은 위부당하요 문헌불신은 총불명야라 구원은 혈육쾌쾌면 중행의 무고리라 상활중행무구나 중미광예라 상육은 무혼이 종유흉하니라 상활무호지흉은 종불가장애니라